어머니, 오늘도 약만 드셨어요? 속이 답답해서 밥맛이 안 난다. 그럼 약 말고 이 국물 좀 드셔보세요. 이것을 넣어봤어요. 어머, 따뜻하고 속이 한결 편해지네. 정말요? 다행이에요. 이제 약보다 이런 게 낫구나. 내일은 내가 국거리라도 손질해 줄게. 여러분 혹시 가족들과 마주 앉아 식탁을 보는데도 밥 한 숟갈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적 있으신가요? 속이 쓰려서 눈물이 핑 돌고 손주들이 웃으며 건네는 국 한 숟가락조차 두려운 순간이 말입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수없이 지켜봤습니다. 환자분들의 눈빛 속에는 미안함과 좌절이 뒤섞여 있었고 그 앞에서 저는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박서윤이라고 합니다. 20년 넘게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특히 노년층의 위장 질환과 식습관 교정에 집중해 왔습니다. 지역 거점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진료했고 대학 연구팀과 함께 위 건강과 생활 습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단순합니다. 약은 잠시 도움이 될 뿐 근본적인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사님 속이 쓰려서 밥 냄새만 맡아도 힘들어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눈앞에 있는 밥상이 두려워지고 가족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이 더 아픕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작은 음식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제 환자였던 78세 김옥순 할머니는 위궤양 때문에 밥 한 끼도 편히 드시지 못했습니다. 손주들이 끓여준 된장찌개. 냄새만 맡아도 속이 쓰려서 밥상을 피해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손주들이 눈치 보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목소리의 떨림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같은 분이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김밥을 말며 식탁에 앉아 있다는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밥 냄새만 맡아도 괴로워하던 분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즐기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약이 아니라 식탁 위 작은 습관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벽을 회복시키고 면역을 돕는 특별한 성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 평범한 재료 속에 숨어 있습니다. 단 한 조각만 올바르게 준비해도 약보다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잘못된 세척법이나 조리법을 쓰면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채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건강의 열쇠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께 이것이 가진 과학적 근거와 실제 환자들의 변화를 들려드리며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속이 무겁고 피곤하다면, 혹시 밥상 앞에 앉는 것이 두렵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약이 아닌 작은 식탁 위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위가 쓰리고 소화가 안 될 때 약국으로 먼저 달려갑니다. 하지만 약은 증상을 잠시 눌러줄 뿐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지 않으면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식탁 위에 무엇을 올리고 계십니까?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인지 아니면 몸을 고쳐주는 진짜 영양인지 이 차이가 몇 년 뒤 건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은 약해지고 염증은 쉽게 생깁니다. 이때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가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75세 이연주 할머니는 평생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위장약 없이는 밥을 못 드셨고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도 약 말고 제 힘으로 편안히 밥 먹을 수는 없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습관을 알려드렸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외식도 하고 손주들과 국수를 나누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준비와 섭취법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다루면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깨끗이 먹고 싶다는 마음에 이것을 식초물에 오래 담가두곤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속을 보호하는 귀한 성분이 물에 녹아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실제로 수십 명의 환자들이 그런 실수를 반복하며 효과를 못 보고 결국 포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속쓰림이 낫지 않는다며 다시 약에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척법 하나만 바로잡아도 놀라운 차이가 나타납니다. 겉잎 몇 장만 제거하고 깨끗한 물에 짧게 담가 헹구는 것. 단지 이 습관 하나가 위벽을 회복시키는 성분을 지켜주고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소량이라도 꾸준히 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꺼번에 많이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해지고 불편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하루 한두 조각씩 천천히 시작하면 몸이 부담 없이 받아들입니다. 위가 회복되면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0세 박철수 어르신은 작은 습관의 힘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반 신뢰 반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단 2주 만에 아침에 느끼던 쓰라림이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매일 저녁 식탁에 이것을 올려두었고 지금은 산책을 즐기며 손주와 공놀이를 할 정도로 활력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아주 평범한 재료 하나가 약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중요한 건 그 가치를 아는 것과 올바른 방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한 입이 삶을 되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에 좋다길래 이것을 삶아 먹었는데 정작 속은 편해지지 않고 맛도 밍밍해서 며칠 만에 포기한 적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은 맛이 없고 오래 해야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박사님, 왜 저는 이것을 열심히 먹어도 효과가 없나요? 대개는 조리 과정에서 영양소가 날아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삶아버리면 속을 보호하는 성분과 면역을 돕는 성분이 물에 녹아 사라집니다. 결국 몸은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고 단순히 배만 부르게 되는 거죠. 제가 만난 70세 윤정자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위가 늘 더부룩하고 피곤해서 이것을 매일 삶아 드셨지만 차도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찜기를 사용해 단 3분만 쪄 드셔보시라 권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밥 먹고도 졸지 않고 손주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이처럼 조리법 하나가 몸의 회복 속도를 바꿉니다. 첫째, 방법은 찜입니다. 물에 푹 담그지 말고 짧게 찌면 속을 보호하는 성분이 거의 그대로 남습니다. 둘째는 약불 볶음입니다. 강한 불은 영양소를 파괴하지만 올리브유 한 숟갈 두르고 약한 불에 살짝 볶으면 아삭한 식감과 영양을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셋째는 잘게 썰고 오래 씹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잘게 썰어 꼭꼭 씹으면 성분이 활성화되어 몸이 더 잘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 67세 김영우 어르신은 처음엔 강한 불에 볶아 드셨다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조리법을 바꾼 후 위가 편해지고 잠까지 깊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가족과 함께 이것 볶음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탁에서 시도해 보세요. 삶는 대신 살짝 찌기만 해도 맛이 달라집니다. 약불에서 살짝 볶아보세요. 씹는 시간을 길게 가져보세요. 딱 5분만 바꿔도 위는 더 가볍고 몸은 더 활기차게 변합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조리법 하나, 습관 하나가 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엌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일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것 하나만 먹어도 좋지만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마치 약이 서로 작용해 힘을 배가하듯이 식품도 서로를 돕는 짝꿍이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음식은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 진짜 약이 됩니다. 제가 만난 68세 이명자 할머니는 당뇨와 잦은 감기 때문에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이것을 꾸준히 드셨지만 만족할 만큼 변화를 느끼지 못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사과와 함께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할머니의 혈당이 안정되고 감기도 거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겨자입니다. 겨자는 이것 속 성분을 깨워 항암 효과를 크게 높여줍니다. 찐 것에 겨자. 소스 한 방울을 곁들이면 단순한 채소가 강력한 보호막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샐러드에 사과 조각을 올려 함께 드시면 속이 훨씬 가볍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과 생강입니다. 이들은 항염 작용이 뛰어나 면역력을 2배로 끌어올립니다. 볶음이나 찜에 마늘 한쪽을 더해보세요. 겨울에도 감기 걱정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70세 김동수 어르신은 저녁마다 이것 볶음에 마늘을 곁들이셨는데 몇 달 후 겨울을 약 한 알 없이 지나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놀라워하며 박사님 이게 진짜 보약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식탁에 늘 있는 사과, 겨자, 마늘, 생강 같은 단순한 재료들이 바로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든든한 조합이 됩니다. 비싼 영양제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여러분 부엌 안에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저녁 식탁에 사과 한 조각을 올려보세요. 겨자 한 방울을 곁들여 보세요. 마늘 한쪽을 볶아 넣어보세요. 불과 5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위 건강과 면역력에 놀라운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좋다면 매일 많이 먹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와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지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73세 정미경 할머니가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위 건강을 위해 매일 생것을 샐러드로 드셨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배에 가스가 차고 복통이 심해져 오셨습니다. 진단 결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던 거였죠. 섬유질이 풍부한 것은 장에 좋지만 예민한 장을 가진 분이 생것을 과하게 먹으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량씩 찌거나 볶아 드시라고 권했고 한 달 만에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화생 같은 위 질환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것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위벽이 자극을 받아 통증이 심해집니다. 70세 김상우 어르신도 생것을 꾸준히 드시다 속쓰림이 더 심해졌는데 조리된 소량으로 바꾸니 금세 나아지셨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생것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옥자 할머니는 생것을 매일 500지 가까이 드시다가 피로감이 심해졌는데 조리된 소량으로 바꾸고 나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에는 비타민 K가 많아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68세 서경수 어르신은 약효가 불안정해 걱정하셨는데 섭취량을 줄이고 의사와 상의한 뒤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좋은 음식도 내 몸 상태와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이 필요합니다. 생것이 맞지 않는다면 찌거나 볶아 드시면 됩니다. 하루 한두 조각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건강은 조심스럽게 지켜야 오래 갑니다. 여러분 몸의 신호를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그래야 이 귀한 음식이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가진 놀라운 힘과 올바른 세척법, 조리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지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금세 시들어버리면 결국 쓰레기통으로 가고 맙니다. 그럼 건강도 놓치고 돈도 아깝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면서 매일의 식탁에서 꾸준히 즐길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말씀을 자주 들었습니다. 박사님 좋은 건 알겠는데 사와도 며칠 만에 상해서 절반은 버려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계신 것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습관만 알면 이것은 2주, 아니 한 달 가까이도 아삭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속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째로 냉장고에 넣어두면 단단한 속대가 수분을 계속 빨아들이며 주변 잎까지 금세 시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꼭 속대를 칼로 돌려내듯이 제거하세요. 그 뒤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하면 최소 2주 동안은 싱싱한 상태가 유지됩니다. 실제로 한국 소비자원 실험에 따르면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영양소 손실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80세 오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처음 배우고 나서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반통 이상을 버리며 아깝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한 달 가까이 매일 샐러드와 찜을 해 드신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이젠 낭비가 없어요. 손주들하고 매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라고 하시는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냉동 보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냉동하면 맛이 떨어지지 않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과정을 거치면 맛과 식감, 그리고 영양소까지 꽤 잘 유지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을 23cm 크기로 썰어 끓는 물에 1분만 데친 뒤 찬물에 식혀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세요. 그런 다음 지퍼백에 소분해 냉동실에 넣어두면 필요할 때 꺼내 바로 볶음이나 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7세 박영자 할머니는 늘 이것이 금세 시들어버려 반 이상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동 보관법을 알려드리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손주 밥상에 조금씩 올릴 수 있었고, 손주는 할머니가 해주는 찜이 제일 맛있다며 웃었습니다. 박사님, 냉동한 것도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하며 고마움을 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냉동 보관을 했을 때 비타민 U 손실이 약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활용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피해야 할 실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겉잎을 제거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 겉잎은 수분을 쉽게 잃어버려 속잎까지 금세 상하게 만듭니다. 둘째는 밀봉하지 않고 냉장고에 넣는 것. 공기와 접촉하면 하루 이틀 만에 금세 처집니다. 셋째는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바로 냉동하는 것. 수분이 얼면서 성분을 손상시키고 맛도 떨어뜨립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식탁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좋은 음식을 아끼지 않고 자주 먹는 길은 보관법을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관만 잘해도 여러분은 매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은 습관이 결국 건강을 크게 지켜줍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즐거움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해 억지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요리하고 나누며 일상이 바뀌는 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72세 김민수 어르신 댁에서는 냉동해 둔 이것으로 매일 찜을 만들어 손주들과 먹으며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속이 불편해 밥상에서 말수가 적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밥상이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라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집에 있는 이것을 꺼내 속대를 제거하고 젖은 키친타월로 감싸 밀폐 용기에 넣어 보세요.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소분에 데쳐서 냉동해 두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한 달 건강을 책임집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약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중요한 건 매일 이어가는 작은 습관입니다. 이것 한 통이 위 건강을 살리고 면역을 올리며 체중 관리까지 돕습니다. 세척법, 조리법, 궁합 좋은 조합 주의할 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보관법까지 이 5가지를 합치면 여러분의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딱 오늘 저녁부터 시도해 보세요. 가족과 함께 샐러드를 나누거나 찐 것을 곁들여 보세요. 사과 한 조각, 마늘 한쪽, 겨자 소스 한 방울을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이 주저하지 않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건강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접시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식탁에 웃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와 활기찬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